입시 비리 중에 장학금과 관련돼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고 증거로 제시된 문자가 오늘 보도됐는데 어떤 문자였을지 함께 보시죠. 조민 씨가 노안중 당시 병원장으로부터 600만 원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수령했죠. 2017년 3월 16일 가족 채팅방 조민 씨, 노안중 교수가 장학금 이번에도 제가 탈 텐데 다른 학생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오케이, 응크,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라고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답장을 단 요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시됐고 결국 유죄도 선고가 됐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님, 네. 이게 떳떳한 장학금이면 장학금을 주는 노안중 교수가 장학금이라는 게 뭡니까? 격려하는 의미,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의미잖아요, 장학금. 그죠. 근데 조용히 타가, 조용히 타, 절대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가.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은 학부모는 기뻐하고 축하할 일인데 입단속합니다. 오케이,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가 알던 장학금을 받았을 때의 반응과 상황과 사뭇 너무 다르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 수석 어떻게 보세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재판 결과를 듣고 나서 나와가지고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 봤던 것처럼 또 사실과는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게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부정하기 싫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소위 말해서 창피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재판부의 판단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학금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미 인사 동향과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과 노안중 전 원장이 여러 문자를 주고받았고, 이후에 조민 씨가 다음 등록금 받을 때는 아빠가 200만 원 빼고 뭐 주고받고 했다라는 얘기를 주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런 거를 부정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 국민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조국 전 장관한테 했던 그 얘기를 아직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장학금 관련해서 엄마랑 주고받았던 문자, 아빠랑 주고받았던 문자, 가족 간에 있는 거, 이거 시비 걸고 싶진 않아요. 다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는,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조민 씨도 모르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어느 특정 학교에 가고 또 부산대 의전에 가서 의사가 되는 과정에 누군가는 정당하게 일했는데, 정당하게 공부했는데 피해본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부정한 방법을, 이 편법을 막 쓰면서까지 했는데 그 상황에 피해본 주변에 있는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돌아본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직도 여전히 참담한 느낌을 받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픽에서 봤지만은 재판부가 그러잖아요. 잘못에 눈 감고 진정한 반성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객관적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계속한다.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 여기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공정의 잣대를 마음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그 나머지 친구들도 생각을 하고, 아빠 찬스 못 쓰고 나 열심히 일했는데 또 피해봤던 그 학생들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아직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장학금 명목에 600만 원 수수한 것은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조 전 장관은 유재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감찰 무마 혜택 줄 동기 이유는 없다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하고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이다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부 유죄를 선고하며 친문 인사들의 부정 청탁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겼다.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 재판부가 추상같이 질타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부정청탁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찰을 중단했다. 민정수석인데 공정의 잣대를 자기 스스로 임의로 옮겼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좌삼삼 우삼삼 막 옮겼다는 거예요.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본인이 유죄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항소할지에 대해서 추후 입장이 나오면 역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씨가 쏟아낸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판명났습니다. 지난 대선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적 내로남불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최종적인 사법부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미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씨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또 대대적인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조국 시즌2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조 전 장관을 비판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조국 시즌2 아니냐. 그때는 조국 수호, 지금은 재명 수호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지 이제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재판 1심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고 12개 범죄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4개가 유죄가 나오고 4개가 일부 무죄가 나오고 4개가 또 무죄가 나오는 그런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재판부의 판단, 결정은 존중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양극단에 뭐 인정하고 싶건 인정하고 싶지 않건 간에 양극단의 대립과 과정을 거쳤던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좀 양극단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함께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아마 이번 한 번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애초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17개 시도를 댕기면서 경청 투어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하지 않았던 경청 투어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2곳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단락하는 것, 또 한 매듭 짓는 것, 끝맺음하는 차원에서 원래 기획이 됐던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획은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걸로 일단락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일을 하고 국회에서 뭐 비판도 하고 뭐 싸울 일이 있다면 국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당내 대체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투쟁은 아마 이번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